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피가 살짝 어제 이어서 또 살짝 조정을 받고 3270선을 지켰고요. 금요일 시장 치고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자, 코스닥은 다시 최고점이긴 한데 빨간불이 보인 시간보다는 그래도 파란불이 보였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하루였죠. 결과적으로 제가 어제 이 시간쯤에 말씀드렸던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로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더 큰데 분위기는 이번 주 내내 플러스였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빨간불을 찍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제 이 시간대에 유럽 지수도 괜찮았고요. 밤사이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선물이라든지 그 전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힘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던 부분, 그런 미국 지수 영향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양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종가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만 장중에 지수가 됐든 종목별 흐름은 얼마든지 등락폭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결과적으로 음봉이긴 하지만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하락세도 있었고 출렁출렁 거렸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야, 세로마, 그냥 종가나 이야기해. 종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주식은 종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더욱 나 같은 사람한테는, 자, 세로미가 어떻게 투자하나요? 자, 종가 베팅도 때로는 하지만 저는 항상 장중에 모든 걸 끝내죠. 자, 장중에 저점에서 사서 장중에 고점에 팔아버리고 그 시장이 양봉이든 그 시장이 음봉이든 그 종목이 상한가든 그 시장 종목이 하한가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돈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변동폭과 거래량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종가만 중요하고 종가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밤사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도 1% 가까이, 나스닥도 1% 가까이. 근데 우리 시장은 안 좋았죠. 여기에 갭이 뭐냐? 첫 번째로 날짜가 틀리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미국 지수는 금요일 시장이 아니라 내일이 시장이 열리지 않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나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고 목요일 시장이었고요. 금요일 시장은 이제부터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열리겠죠. 흐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거의 최고점 수준인 것도 있고요. 특별하게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밤사이 미국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재촉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과감하지만 한번 예측해 보고요. 제가 이번 주에 하루 정도 오버나잇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다수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한 부분으로도 뭐 별탈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나이트 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이 살짝 보합이죠. 뭐 이 정도면 뭐 약보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영국, 프랑스가 보합 수준이고 뭐 독일, 이탈리아는 강보합 내지는 살짝 상승하는 모습. 뭐 이게 뭐 시장 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강한 유럽 증시의 성장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시아 증시 뭐 일본이 뭐 나름대로 조금 상승해 주긴 했지만 뭐 상해도 홍콩도 대만도 다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고요. 뭐 우리나라까지 하면 뭐 한중일 뭐 일본이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큰 긍정적인 퍼포먼스는 없었던 하루였고요. 뭐 환율도 뭐 1144원 수준인데 왜 이게 30원, 20원, 10원으로 안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계속 고공행진이죠. 뭐 외국인 자금도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요. 자, 유가나 금값, 구리값은 뭐 별다른 뭐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는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뭐 8만원 중반대로 갈 듯 했던 삼성전자는 오늘도 음봉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어제 제가 뉴스 백신 관련해서 뭐 5년 동안 뭐 정부에서 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뭐 결과적으로 하루 더 힘을 내서 25만원 부근까지 날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뭐 주요 뉴스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간신히 3270선을 지켰다는 이야기, 뭐 카카오뱅크는 상한가로 마감됐다는 이야기,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조금 안 좋게 흐름이 나온다는 이야기. 뭐 제가 미리 이 기사를 보고 미국 시장이나 다음 주 예측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뭐 주식의 박스권, 그 박스권의 고점 부분에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수출이 됐든 뭐 우리나라를 국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여기에서 더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이 없잖아 있고요. 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죠. 뭐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은 많이 팔았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점점점 꼭대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이런 분위기에서도 뭐 주말 지나서 월요일 시초가가 됐든 월요일 장중이 됐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약세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다라는 거를 짚어드리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뭐 별다르게 짚어볼 만한 소식은 없네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접속하자마자 네트워크가 좋지 않다고 렉이 걸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가 띄워져 있는 부분은 제가 앞에 아주아이비 관련해서 댓글이 달려서 영상을 하나 찍다가 그냥 짜증 나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아이비 투자를 얘기할지 얘기 안 할지를 모르겠는데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상장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 아주아이비 투자하신 분이 자기는 7,000원에 물렸는데 어떻게 뭐 전망이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댓글을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영상을 통째로 날려버렸고요. 자, 진원생명과학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바닥이 잡힌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뭐 어느 순간 다음 주에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SNS 택이나 칩스앤 미디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을 보기 때문에 이게 검색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쪽으로 뭐 IA도 버렸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삼성전자 뭐 부회장 사면 소식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뭐 투자 소식이나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쪽 어떤 바닥권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해보면서 이제 그냥 잠깐 봤던 부분이고요. SNS 택이나 칩스앤 미디어, 텔레칩스가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검색을 해본 부분이 최근 조회에 뜨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뭐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분이 좀 알테오전 좀 분석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뭐 마일스톤이 됐든 뭐 그런 쪽으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야기가 됐든 뭐 제가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지만 별다르게 색다르게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석을 안 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나쁘지 않죠. 100만 주 정도 좀 거래량이 조금은 몰리면서 평소보다 5배 정도 거래량으로 10% 정도 날렸고 이 10% 정도 날린 종가가 뭐 그렇게 가라앉지도 않았습니다. 91,200원이 고점인데 91,000원으로 마무리됐으니까 뭐 모멘텀은 충분한 거죠. 하지만 뭐 이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 일봉 차트상 보시면은 그냥 쭉 계속 흘러내린 자리잖아요. 이 흘러내린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횡보를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21선도 하방이고 뭐 오늘 퍼포먼스만 보면은 무지하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너무 급발진을 해버렸죠. 그냥 지금 오른 이 10% 넘는 이 퍼포먼스를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분산시켜서 2, 3%씩 꾸준하게 이렇게 한 15% 정도 올랐으면은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자체를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지만 뭐 나름대로 모멘텀이 죽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언급해 드리고요. 더 자세하게 언급해 드리면 또 똥파리들 꼬여서 뭐 이러니 저러니 되도 않는 댓글들 달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네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뭐 만원 중반대나 뭐 11,000원이 깨지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그냥 어제 저점 그 자리에서 더 깨지도 않고 시초가에서 오히려 100원 200원 더 갭을 띄었다가 그냥 12,000원을 날렸죠. 뭐 이거는 좀 여담일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 이 종목의 내재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1,000원대에서 거래되는 종목, 뭐 만원대에서 거래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 틱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우리는 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ETF 상품이 아닌 이상 시장에 거래세를 내야 되잖아요. 0.2%가 넘는 거래세를 내야 되는데 이 거래세를 이런 종목들 만원이나 1,000원 요 가격대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 틱만 거래해도 0.4%, 0.45%뭐 요렇게 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틱만 먹으면 바로 윗절에도 남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대다수의 종목들은 보시다시피 뭐 어떤 종목을 예로 들어드릴까요? 뭐 SNS 택을 예로 들어드릴까요? 한 틱이
1.5%죠. 0.15%죠. 0.15%. 그러니까 한 틱을 먹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2틱 이상은 먹어야지 2틱 이상은 먹어야지 본전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SNS 텍처럼 자, 2틱 이상 먹어야 되면은 뭐 쌓여져 있는 물량이 빠지고 나서 내 물량이 매수가 되거나 쌓여져 있는 매도 물량이 빠지고 나서 내 물량이 매도가 되는 이런 선착순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거래세도 부담, 두 번째로는 틱에 대한 부담. 근데 이제 만원대나 천원대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부담이 덜한 거죠. 그냥 한 틱만 움직여도 그 틱에서 바로 승부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처럼 단기 매매를 반복하시는 분들의 투자법이긴 하지만 뭐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진원생명과학이나 유바이오 로직스는 다음 주 퍼포먼스가 좀 더 조금 높게 거래량도 좀 더 많이 나와주기를 한번 소망해 보고요. 꾸준히 보셔야 될 종목인 거죠. 자, 버릴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백신 관련해서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같이 백신으로 엮여 있는 이 종목들이 지금 뭐 바닥이 잡힌 건지 바닥이 안 잡힌 건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점 구간인 건 사실이고요. 이 저점 구간에서 뭐 4% 5% 뛰어가면서 수급이 몰려준다면은 얼마든지 빠르게 들어가셔서 퍼포먼스만 즐기고 나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스마트하게 한번 투자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뭐 최근에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바닥은 바닥인데 이게 확실한 바닥인지 애매하다. 퍼포먼스가 거래량도 그렇고 상승이 나오면 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은 하루 더 오버는 하셔도 좋다. 윗꼬리가 안 달렸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금요일인 것도 있고요. 자, 내일이 없죠. 월요일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윗꼬리가 충분히 달렸습니다. 자, 32,900원에서 31,850원으로 마무리되었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32,500원 잡고 거기가 깨질 것 같았으면 전 미리 던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월요일 또는 뭐 다음 주에 뭐 더 높은 자리 뭐 35,000원 근처로 뭐 날려 보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익절을 안 하신 분이 35,000원 보시면 익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인드의 문제예요. 원칙의 문제입니다. 자, 원칙이 계속 바뀌고 흔들리고 가격, 욕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기계적으로 매매 기법을 만들 수 없다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자, 왜 제가 단기 투자를 이야기하냐면요. 가장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만 먹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언급하고 가죠. 자, 아주아이비 투자 현재가 6,210원이죠. 자, 이 6,210원 이 가격대가 뭐라고 여기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보시면 이분이에요. 혹시 7,000원에 아주아이비 투자 들어갔는데 대응책을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뭐 재무 상태나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만 하다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거죠. 자, 그냥 주식 투자자의 마음은 그냥 갈대예요. 갈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박장군 이 사람 도라이예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저는 단기 매매만 말씀드리는데 저 뭐라고 하나요? 항상 7,000원에 들어가셔도 좋고 6,900원에 들어가도 좋고 6,800원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단 명확하게 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이 가격이 쌀 것 같아서 그냥 확인 없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 저점에서 고개를 드는 양봉이나 돌파갭이나 자, 수급이나
확실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고요. 확인하시고 들어갔어도 방향성이 틀리면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제발 좀 제 영상 박장군 이 도라이처럼 두세 개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최소 제 영상 50개 이상 보시고 말씀하세요. 자, 제 채널에 영상이 500개 있는데 영상 두세 개 보시고 이렇쿵 저렇쿵 하시려고 하시면은 제 영상 그냥 보지 마세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어떻게 퍼포먼스를 즐기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위배되는 거잖아요. 7,000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6,210원인데 왜 계시나요? 뭐 미래 전망을 말씀해 달라고요? 제가 미래 전망 말씀드리는 분 뭐 전문가인가요? 저 전문가 아니라는 거 무수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몰라요. 이 종목이 7,000원을 갈지 8,000원을 갈지 5,000원으로 꼬꾸라질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이 종목이 오늘은 아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 뭐 그저께 같은 경우에 좀 변동폭이 높을 때 그 높은 변동폭에서 가장 저점에 사서 높은 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당일 단타 내지는 초단타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 종목의 가치가 어떠니 재무제표가 어떠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니 모릅니다. 제가 뭐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요. 뭐 간혹 가다가 제가 뭐 재무상태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뭐 기본적 분석 해드리는 거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분석하고 정확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읽어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뭐 제가 그나마 노하우가 있는 부분은 가장 짧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가장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제가 주식 투자를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고민하고 뭐 시행착오를 끝에 만들어서 제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선뜻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곁들여서 이 종목이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타점은 어디고 요 정도에서 탔을 때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그 퍼포먼스만 즐기고 나오셔야 되지만,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어도 아니다 싶으면 반드시 1, 2%가 됐든 2, 3%가 됐든 그냥 손절치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15%가 떨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평균 매수가가 7,000원인데 아주아이비 투자 방향성 말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알아서 투자하세요. 어차피 알아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저에게 물어본다고 아주아이비 투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나요? 그런 거 1도 아니죠. 저 믿지 마시고요. 그냥 제 채널 구독 취소하세요. 제 채널 알림 뜨더라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저는 뭐 이런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도 1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도 안 지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여쭤보시나요? 마찬가지예요. 7,000원이 왔어도 이분 7,000원에 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때 되면 야놀자가 어떠니, 상장이 어떠니, 나스닥이 어떠니, 이런 되도 않는 되뇌 망상하시면서 7,100원, 7,200원, 7,300원, 7,500원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6,800원 훅 빠지고 나면은 아까워서 손절 못하고 다시 또 몇 달 기다리시겠죠. 아니라고요? 자, 제가 바이넥스 반토막 이상 났을 때 그분들 불쌍해갖고 말씀드렸거든요.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말씀드려가지고, 자, 고점 왔을 때 31,000원, 32,000원, 33,000원 이상에서 무조건 매도하고 제발 좀 현금 확보하시라고 했어요. 그거 실천하신 분 제가 봤을 때 제 영상 보시다가 그거 실천하신 분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정말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도 저는 실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전자도 4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달 내내 고생해가지고, 자, 한 번은 퍼포먼스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기다리셨다가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무조건 익절하시라고. 약손절 되더라도 약손절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하시라고 했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되면 절대 익절이 되든 약손절이든 손절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거죠. 지금은 저점 이러니까 제발 이 가격만 본전만 이러지만 본전 근처 오잖아요. 절대 손절하거나 절대 익절하지 않아요. 그때 돼가지고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주식 투자.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 그냥 운으로, 실력이 아니라 운으로 한두 번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처럼 더블로 시초가가 만들어지지도 못했지만 시초에 살짝 빠졌다가 퍼포먼스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갖고 잠깐 발 담궜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상한가. 오케이, 주식 투자 이거지. 가는 거야. 가긴 개뿔을 가? 그게 님 실력입니까? 운이지? 이렇게 주식에 발 들여 놓으신 분들은 자, 자기 실력에 대해서는 1도 생각 안 하고 뭔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돈질로 가는 거죠. 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 돈 무서운 줄 모르고 5%에도 손절 안 해. 10%에도 손절 안 해.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고 개인 판단하셨다면 저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개인 판단하신 거 답 끝난 얘기를 자, 10%, 15% 지금 떨어져 있는 주식에 대해서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자, 이미 끝난 주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이미 끝났어요. 아주 IB 투자가 두 번 다시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최소한 15% 이상 나와야지 탈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왔어도 그때 돼갖고 마음이 바뀔 거기 때문에 보면 안 되는 주식인 거죠.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퍼포먼스만 즐기자라고 합니다. 퍼포먼스가 안 나왔으면 손절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 손절을 못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투자하셨다면은 10만원, 20만원 손절을 못 해가지고 지금 150만원이 물려있는 겁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주 IB 투자가 뭐 재무 분석해 드릴까요? 자, 지금 가격이 자 52주 최저가 1000원대고 52주 최고가 9,000원대입니다. 지금 가격이 7,000억이에요. 지금 가격이 뭐 중간대 가격은 아니고 중간보다 살짝 떠 있는 상태죠. 중간보다 살짝 떠 있습니다. 가격대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종목 주당 이익이 한 400원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제표 볼까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정보 눌러보면은 여기서도 안 보이네요. 재무상태표, 영업, 투자, 현금 흐름, EPS 400원이죠. 자, 뭐 올해는 좀 더 장사를 잘했을 테니까 뭐 400원에서 500원 사이라고 치면은 자,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퍼가 15배 수준이죠. 싼 거 같아.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 137원이었어요. 근데 주가가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퍼는 크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퍼는 비슷해요. 자, 이 종목이 뭐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가격대가 결코 싼 가격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보자고 했냐? 퍼포먼스만 먹고 나오자는 거예요. 저도 이 종목의 적정 가치는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한 이 종목의 진정한 가치 잡기가 어려워요. 그 두 번째는 이게 실시간으로 변동이 되잖아요.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번 달에는 지금은 6,000원을 찍고 있지만 지난달만 해도 7,000원이 아니라 8,000원 이상을 찍고 있었고요. 뭐 그 전보다 더 하면은 뭐 9,000원도 보여지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이 주가에 대해서 적정 가치가 얼마다,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7,000원에 갈지 안 갈지, 뭐 기업의 뭐 재무제표나 성장 가능성이 어떨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예측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아이비 투자를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라 퍼포먼스만 즐기자. 근데 어떻게 됐나요? 크래프톤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주가가 꼬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만 즐기자고 했는데 퍼포먼스를 못 즐기고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걸 뭐라고 여쭈시나요? 그냥 제가 틀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상했던 퍼포먼스가 안 나왔습니다. 안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거보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어제 기사를 봤을 때 생각했는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조금은 약했던, 뭐 1%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실망스럽고요. 뭐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은 사실이고요. 다만 뭐 32만 원, 30만 원 자리를 회복하는 길은 뭐 아직 길고도 험난할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셀트리온 그 가격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올해 연말 전에는 아닙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내년 2월 전까지. 올해 연말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뭐 현실적으로 반영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내년 2월 전까지 32만 돈은 회복될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맞는 예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제 영상 오래 보셨던 분들은 뭐 제가 예측했던 부분, 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가 1월 달에 40조 언저리였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저는 최소 그거보다는 10% 이상,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40조에 가까운 게 아니라 50조에 가까울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IMF 같은 경우도, 자 3월경 4월경에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3% 수준, 뭐 일본이 뭐 2.5% 수준, 이 얘기했을 때 제가 거품 물었죠. 야, 일본이 2%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3%라고? 에라이 이러면서 저는 최소한 4%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뭐 사실상 4%는 그냥 달성할 것 같은 분위기죠. 자, 이런 전망 같은 경우가 뭐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번 주 전망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테니까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맞춘 상태에서 움직이는 이 퍼포먼스만 즐기자는 거고, 자 저렇게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 7,000원에 물려서 6,000원대로 떨어졌는데도 안 팔고 계시는 분들은 컨센서스도 만들지를 못하는 거고, 이 변동폭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 변동폭을 먹고 놔야 된다는 게 없고 그냥 종가상 얼마가 오면 팔겠다는 마인드인데 막상 그 가격대가 와도 안 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PPI도 그렇고 삼부토건도 그렇고 저점 라인인 거는 다 맞아요. 저점 라인인 건 다 맞는데 언제 어떤 모멘텀으로 수급을 붙여가면서 퍼포먼스가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최근에 퍼포먼스가 나왔던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AD 칩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알테오젠이나 프레스지 바이오파마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빵 띄우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보고 있지 않은 이상 절대 초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뉴스가 터지고 나서 자 이미 반 이상 간 길을 그때 따라가서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고요. 자 따라가려면은 3분의 1 이상 안 떴을 때 초입에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살짝 가라앉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말 동안에 잘 준비하셔서 저점이다,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굳이 어떤 종목이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스스로 찾아보세요. 뭐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자, 어느 정도는 떴지만 어느 정도 그 뜬 가격에서 그 뜬 변동폭의 절반 정도가 훼손된,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죠. 뭐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뭐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차트 띄워 놓으시고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안 움직이는 종목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저점이라고. 자, 수급 붙이면서 양봉 터지는 종목들, 갭상 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초반에 따라가시는 투자, 그런 게 세로미가 말씀드리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단기 전략이고요. 뭐 굳이 콕 집어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만 쭉 한번 훑었고요. 뭐 주말 동안에 또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은 뭐 새로운 주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변동폭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바닥권이든 높은 구간이든 변동폭만 있다면은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이 변동폭의 저점에서 변동폭의 고점만 먹고 나오시면서 반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뭐 물려 계시든 익절할 수 있는데 욕심이 커서 익절하지 않으신 분들이든 그런 분들, 현금이 없는 분들은 제발 좀 제 영상 좀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 관심 종목을 어떤 종목을 관심을 둬야 될지, 그 관심 종목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들어가셔서 어떻게 빠져나오셔야 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전업 투자자지, 뭐 끝난 종목들 같이 분석해드리거나 장기 분석해드리거나 뭐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게 해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뭘 분석을 하고 자시고 하나요? 자, 여기까지 주식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짓고요. 자, 뭐 시사 쪽으로 화제를 전환해서 새롭게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다음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 수도권 4단계는 8월 말까지로 연장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자, 후쿠시마 관련된 논란이 점점 뭐 좀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사칭 문자도 당연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 6시까지 또 1,400명. 이게 너무 고착화되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뭐 1,000명 이게 뭐 느낌도 없나 봐요. 왜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외출한 시간이 5손가락도 안 되거든요. 5시간도 외출을 안 했어요. 근데 도대체 밖에를 얼마나 돌아다니시기에, 물론 뭐 출퇴근 시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래놓고 뭐 통제를 하네 뭐를 하네 이렇게 말씀하는 이준석 이런 정신 나간 정신들도 있지만, 자,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통제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뭐 우리나라가 통제하는 거 싫으면은, 자, 뭐 영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그런 나라 가서 사세요. 얼마 전에 홍정욱 전 의원처럼 미국 그렇게 부러우면
미국 지금 이제 다시 10만 명대 예약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가서 사세요, 제발. 셧다운 당하고, 응? 그런 나라 가서 사시라고요. 왜 우리나라에 사시면서 되도 않는 개소리 시전하세요. 자, 뭐 올림픽 소식은 메달 소식이 완전 끊겨 있는 상태고요. 지금 19개인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친 게 19개인데, 뭐 20개는 넘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태고요. 뭐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죠.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얀센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다는 소식 있네요. 얀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노바백스였습니다. 노바백스 긴급 사용 승인 제가 얼핏 기사에서 본 것 같고요. 기사에서 나오면은 자세하게 한번 언급해 보고요. 자, 약간 이분 왜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신 분이 진보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수락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뭐 이제는 뭐 박정희 생가 방문해가지고 박근혜 풀어주라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법관이셨다라는 분이. 이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죠. 자, 누구 맘대로 박근혜를 풀어주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사면시켜 준다 하더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자, 사면이라는 게 뭔가요?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어느 정도 형을 살고 어느 정도 자기가 개가 천선할 여지가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재판에도 참석 안 했어요. 반성 1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사면을 해준다고요? 뭐 어떤 사고로 법관을 하시고 어떤 사고로 감사원장을 하시고 어떤 사고로 자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신 나간 양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고 안 들으시면 되시는 거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댓글 다실 필요 없습니다. 최재형과 며느리들도 나섰다. 애국가 1000만 번이라도 부를 것. 요거 볼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세로미는 분명하게 저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왜 여권 쪽에서 진보 쪽에서 이거를 까고 있는지 저는 1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 부른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뭐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치즘이고 국가주의고 소름이 끼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애국가 부르는데 누가 강요합니까? 지금 21세기 2021년 대한민국에서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족 모임 할아버지라도 애국가 안 부르면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죠. 이분들 판단이고 이분들 결정이고 이분들 취사 선택입니다. 취한 존중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왜 욕을 하시나요? 이게 욕할 거리가 됩니까? 아니 가족 모임에서 자기들이 건전하게 애국가 제창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사진 찍는데 국민의례 하는데 가슴에 손 얹고 국민을 하는데 왜 그걸 까고 있어요? 나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나쁜 거예요? 뭐 소름 끼친다는 분 있는데 끔찍하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런 분들 학교 다니면서 애국조회하고 조회하고 학교에서 애국가 부를 때 어떻게 학교 다니셨어요? 이게 깔 이야기인지 저는 1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민주진보라니까요. 항상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이 정도 이해를 못하나요? 자, 애국가를 부른다고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 가족 모임 행사에서 애국가 부른다고 이 사람 수구 꼴통이구만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거는 최재형 원장을 깔 이야기가 아닌데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뭐 나치즘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게 뭐 전체주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부르든 말든, 아 니들이 뭔 상관이냐. 아니 욕 나오네 진짜. 아니 이걸 왜 공격하냐고. 아 우리나라 애국가 부르는 걸 왜 공격해. 아,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댓글 봐도 욕 나올 것 같아. 한심한 가족들이 하잖아. 아니 애국가를 부르는데 왜 한심한 가족들이야. 애국가를 안 부르는 문제인 거지. 아 그리고 누가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 부르는데 강요하냐고요. 뭐 가족 문화가 고이 타분하다고요? 권위적이라고요? 위압적이라고요? 아니 노래 하나 부르는데 애국가 하나 부르는데 뭐 권위가 나오고 위압이 나오나요? 안 부르면 그만이지. 국민의례 해.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이 나라 지금 이 집안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김정은 추종하는 집안이에요? 아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풍으로 애국가 부르겠다는데 어처구니가 없어도 어느 정도 없어. 이거 이 사람은 뭐 신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국가 관련해서 신천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도 너무 많이 멀리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거 1도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애국가 부르는데 뭐 그게 왜 애국가 부를 수 있지 왜 어처구니가 없고요. 뭐 허니문은 끝났고 윤석열이나 최재형 때리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불쏘시개로 영입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후보가 될 일은 1도 없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가 국민의 힘에 입당을 하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든 안철수도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 1도 없어요. 어차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뭐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후보가 나올 겁니다. 뭐 보수 정권 아니 보수 정권이야 보수 야당 이쪽 이쪽 사람들의 생각이나 패턴 이런 거 뭐 하루 이틀 겪습니까? 뭐 40년, 50년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런 경험치 무시하지 마세요. 자, 문정권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최재형 감사원장, 그냥 1도 모르는 사람, 질문하면은 답변도 못하는 사람이 떠드는 되도 않는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뭐 이낙연 후보가 경선이 과열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후보들은 자제를 하면서 원팀 정신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일부 후보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죠. 자기 먼저 안 하면은 남들도 안 할 겁니다. 자, 윤석열 이 이야기도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로 규정된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층간 이동이 안 되는데 층간 이동을 하면서 인사를 다녔던 부분, 결과적으로 뭐 국민의힘 쪽 관계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사람과 이 윤석열 후보도 예비 후보도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악수를 했기 때문에 접촉이 된 거죠. 뭐 이게 뭐 방역조치 위반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많지만 뭐 부적절한 건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지침을 안 지킬 거면은 뭐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질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안민석 이 사람도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저는 저런 사람들 뭐 최순실 사태 때도 뭐 자기 혼자 오버하면서 뭐 독일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뭐 오버페이스를 보여줬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박정희 산업화 덕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박정희 산업화 공을 이야기하려면은 동시에 과도 같이 이야기해야죠. 그럼 과에 대해서는 1점 언급 없이 공만 취하겠다. 이런 게 치우친 거고 잘못된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되도 않게 범죄자,
자, 형을 받았음에도 반성도 안 하고 재판 참석도 성실히 하지 않는 그런 범죄자를 사면해 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정시 출발을 하든 정시 출발을 하지 않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뭐 안철수가 됐든 김동연이 됐든 뭐 또 다른 주자가 됐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야권 통합에 불쏘시개가 될 만한 주자가 당 밖에 있다면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또 단일화 하실 거잖아요. 근데 뭐 정시 출발 못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만한 이야기. 자, 맥도날드 뭐 그 재료 뭐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일부 영업점에서 그렇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가 나온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뭐 영세 사업장에서 그러는 거는 뭐 다 관리가 안 되고 뭐 도덕적으로나 뭐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 맥도날드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 뭐 직원 교육이나 자재 관리나 뭐 여러 가지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업체에서, 자, 분명하게 그런 재고 관리 그런 부분이 유통기한이 지났으면은, 자, 그거를 개인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전산화 시스템화 되어 있을 텐데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그 시스템을 어겨가면서 스티커를 덧붙여 가지고 유통기한을 늘려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나 그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이 맥도날드의 시스템, 검증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잘못된 거죠. 뼛속부터 반성해야지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뭐 한강서 20대 학생 구한 현직 국회의원 비서, 뭐 이것도 홍보성 기사니까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뭐 열동률이 높은 뉴스라고 해서 뭐 성폭행 이야기 쭉 나오는데 저런 이야기 좀 제발 좀 뉴스에 좀 많이 노출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뉴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어떤 섹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로 저런 쪽으로 민감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대중적으로 그냥 오픈된 그런 플랫폼에서 저런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노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이 이야기죠. 제가 비판했던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이준석 언제까지 통제식 방역 하나. 그러면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막는 거거든요. 자, 막는 거를 통제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네가 한번 해봐 이 개. 뭐 얘는 도대체 뭐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한참, 야, 방역을 통제를 안 하고 방역할 수 있으면 네가 좀 한번 해봐. 이 정신 나간 짓거리 좀 하지 말고.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통제라고. 근데 통제를 안 하고 방역을 한다고? 어떻게 방역을 해? 자, 마스크를 쓰지. 이것도 통제야. 마스크를 쓰는 것조차도. 야, 너 이거 하기 싫다면서 왜 마스크 쓰고 있어? 마스크 쓰지 마. 정신 나간 사람아.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공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참. 자, 뭐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뭐 경기도지사를 사퇴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 사람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정되었고 선거법에서 인정해주는 당연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왈가왈부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멀쩡하게 경기도지사 잘하고 있는 사람 사퇴하라고 뻔뿌질 하나요? 그냥 냅두세요. 자기 선택인 거죠. 자, 그게 만약에 부당한 거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이죠. 3개월 전에 사퇴하면 되는 건데 뭐 아직 시간 12월 달까지 시간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나요? 배 아프면 배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그럴 바에야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뭐 공직도 다 사퇴하고 진짜 자연인 신분으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태클을 거시고 시비를 거시나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한국갤럽, 한국갤럽 원래 조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조사에서 뭐 10%대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죠. 자, 원래는 한 24%, 뭐 25%, 뭐 이렇게 20% 중반대를 오고 가고 있다가 이번 8월 조사에서 19%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자리 10%대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게 뭐 19%면은 오차범위 감안하면 20%니까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뭐 원래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 주목도를 높이고 선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는 거죠. 여기에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건 거죠. 자, 지난달에는 25%였네요. 지난달 25%였는데 이번 달에 19%.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지난달은 21%였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하시나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20% 선에서 꾸준히 지지세가 유지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윤석열 편 드냐고요? 윤석열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출렁거리는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오제세라는 그 충북의 사선 국회의원이 결과적으로는 뭐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떨어지고 국회의원 경선에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민주당을 등지겠다고 하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남들이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멀리는 안 나갈게. 잘 가. 그 위에 뭐 별다르게 뭐 시선을 끌만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뭐 1시간 좀 넘었나요? 영상 마무리 짓고요. 뭐 주말 동안에 다시 잘 준비해서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금융과 시사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정보로 전업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청새롬이고요. 뭐 금융이나 시사, 주식과 관련된 깨알 정보는 모두 다 내게 맡겨라.